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본 투표일인 오늘 경남 949곳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어제 여야 각 당은 경남 곳곳에서 유세를 하며 막판 표심 잡기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의용 소방대원과 고등학생들이 편의점에 비치된 분말 소화기로 화물차에 불을 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2월 출범이 무산된 가운데 지역 갈등을 줄이기 위한 해법으로 지역 간 이익 공유가 제시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경남 지역 949곳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창원에 마련된 한 투표소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창원시 사파동 제1투표소인 토월초등학교 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투표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인 만큼 유권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체크를 마친 다음 거리를 두고 투표소로 한 명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유권자 수는 280만 9,9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35.91%인 100만 9천여 명이 앞서 사전투표를 마쳐 경남의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1%포인트 낮았고 하동구는 52.96%, 양산시는 29.68%로 경남에서 각각 최고와 최저투표율이었습니다. 사전투표 때와는 달리 오늘은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여권과 같은 신분증을 지참해 투표소로 가시면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이나 격리자가 아니라면 오후 6시까지는 투표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반까지는 코로나19 확진이나 격리자도 투표할 수 있는데요.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후 5시 50분부터 외출이 허용됩니다. 다만 농어촌이나 산촌 지역에 사는 확진 격리자는 별도의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오후 5시 30분부터 외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더라도 오후 6시부터 투표가 가능합니다. 또 발열과 기침과 같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현장 안내요원에게 말해 별도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인증 사진을 남기기 위해 투표지는 촬영하면 안 됩니다. 사진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만 할 수 있고 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홍보물을 배경으로 찍은 투표 인증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창원시 사파동 제1투표소에서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네, 이처럼 도내 곳곳에서 본격적인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도 여야 각 당은 지역 곳곳에서 유세를 펼치며 부동층의 막판 표심 잡기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창원 소계광장과 진해 경화시장, 마산 월영광장 등 도심 주요 광장을 돌며 막판 유세를 벌였습니다. 위기의 지방, 소멸 위기에 경남 경제의 심장을 다시 힘차게 뛰도록 만들 경제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며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위기에 강한 검증된 경제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에게 특히 지역 공약까지 함께한 이재명 후보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국민의힘은 도내각 선거구에서 당원협의회 주관으로 유세를 벌이고 지역 곳곳을 돌며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위선과 비상식, 불공정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내일을 바꿀 수 있도록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도덕성에 문제가 전혀 없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만이 새로운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적격이다. 정의당은 창원병원 사거리와 창원시의회, 성산구 아파트 단지와 상남동 상가골목을 돌며 부동표를 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거대 양당 기득권 정치 장벽에 균열을 내는데 사표는 없다며 진보 정치의 한길을 걸어온 유일한 견제 세력 심상정 후보에게 소신 투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희가 빨간불, 파란불 사이에 있는 노란불처럼 이제 교통사고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대선판에서 브레이크를 잡을 기호 3번 심상정 후보입니다. 대한민국을 5년 동안 이끌 지도자는 누가 될지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투표하는 날인 오늘은 어제보다 더 완연한 봄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는데요.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15도 이상의 큰 일교차에는 유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3도, 진주 영하 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17도, 진주 19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건조한 바람이 수일째 불어들고 있습니다. 벌써 3주째 우리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그중에 밀양과 함양, 의령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지면서 대기가 더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산불 등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작은 불씨라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나타내지만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굉장히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영하 4도, 고성 영하 1도, 통영 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함안 19도, 김해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사천 영하 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하동 19도, 사천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일교차 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의용 소방대원인 택시기사가 고등학생들과 함께 달리고 있던 트럭에서 불이 나자 편의점에서 소화기를 갖고 와 불을 진화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소방청은 편의점 곳곳에 분말 소화기를 비치했는데요. 급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 종이 박스를 실은 1톤 화물차에서 갑자기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운전자와 동승자가 적재함의 고정건을 풀어 종이 박스를 끌어내리지만 불길은 점점 더 커집니다. 이때 뒤따르던 택시 운전기사와 고등학생 3명이 급하게 내려 침착하게 화물차 양쪽으로 다가가 차량용 소화기를 뿌립니다. 택시에서 내린 2명의 학생은 인근 편의점에서 소화기를 빌려 나옵니다. 쉽게 잡히지 않던 불길은 학생들이 분말 소화기를 뿌리자 7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들이 초기 진화에 나서는 데는 22년째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는 택시기사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차에 안에 들어있는 소화기하고 트렁크에 있는 소화기를 가지고 초기에 진압하려고 했으나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 주위에 있는 소화기를 구해온나. 또 등굣길이었지만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화재 현장에 뛰어든 고교생 3명의 용기도 빛났습니다. 생각을 하고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황에 또 놓여 있어도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지난해부터 소방청은 한 편의점 업체와 협약을 맺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분말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편의점 소화기를 사용해 불을 끈 첫 번째 사례라면서 이들에게 표창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2월 출범이 무산되면서 지방선거가 끝나는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없애고 성공적인 메가시티로 가기 위해서 지역 간 이익 공유가 해법으로 제시됐습니다. 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인구 800만 명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 지난달 출범을 목표로 통합광역의회 의원 수와 의장, 단체장 임기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며 속도를 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사무소 위치와 명칭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출범 시기는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부울경 주민들이 메가시티 출범의 가장 큰 어려움을 지역과 지자체 간의 갈등이라고 꼽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또 같은 초강역이지만 어떤 사업이 좀 필요하다, 또 뭐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서로 그 지역 간의 이제 경쟁 같은 게 이런 갈등과 대립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이익의 공유를 통해 자기 지역의 이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공생을 위한 방안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주장이 제시됐습니다. 재정 규모 확보와 광역교통조정권, 2차 이전 공공기관 배분권 등을 메가시티 고유 권한으로 위임받아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해 신항과 가덕도 신공항 연계에서도 나오는 이익의 공유도
부울경의 발전에 중요한 전략과 자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나의 생활 공동체로서 인식을 하고 이 안에서 이익을 공유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자. 그렇게 함으로써 수도권 일국 체제에 대항할 수 있는. 결국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선 어느 한 곳도 소외되지 않는 지역 내 균형 발전과 민간 협의 체제 작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사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상황을 대비해 보결 수업 전담 기간제 교사와 퇴직 교원, 임용 대기자 5,100여 명을 확보하고 교육지원청별로 단계별 대체 인력 투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사립유치원 교원 확진에 대비해 단기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영업용 상하수도 요금을 이달 부과분부터 3개월 동안 사용량에 따라 10%에서 최대 50%를 감면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진주시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네 번째이며 전체 감면액은 73억 원가량입니다. 함양군이 인허를 경유하는 시외버스에 시내버스와 동일한 1,000원 단일요금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함양군은 그동안 인허를 거쳐 마천으로 가거나 함양 인허 구간의 경유지인 매치 마을의 주민들 같은 경우 군 지역인데도 시외버스 요금을 내던 불이익을 개선해 동일하게 1,000원 요금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친화 도시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과 여성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등 5대 목표를 세웠습니다. 창원시는 이를 통해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통해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평등한 여성 친화 도시를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함안군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화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유치원복을 자부담으로 구입하는 대상자는 오는 18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다음 달 안에 5만 원을 지급합니다. 오는 31일까지는 관내 어린이집 아동 1,300명에게 역시 원화복 구입비로 5만 원을 지원합니다. 김해시는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샛별기업 육성 사업을 벌입니다. 김해시는 매출 20억 원 미만의 법인 중소기업 가운데 기업 경영과 사업 구조를 진단해 샛별기업을 선별하고 한 곳당 최대 1,5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경남의 전략과제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도록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도는 지난해 스마트 그린 특별도 경남이라는 비전으로 76개 전략사업을 각 정당에 제안했으며 하 권한대행은 3월 확대 건보회의에서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목적의식을 갖고 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오후엔 반송중학교 투표소를 방문해 공명선거 관리를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가정보육을 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공공기관이 경남에서 올해는 51곳으로 지난해보다 10곳 늘었습니다. 이용 대상은 가정 양육 중인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시간당 1,000원이고 월 80시간 한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예약은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사랑에서 할 수 있습니다. BNK 경남은행이 지방은행에선 처음으로 동반성장위원회와 협력 중소기업, 환경사회 지배구조, 즉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협력사 ESG 지원 사업을 통해 선정한 협력 중소기업에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가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2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공동방제단은 연 24회 이상 농가 등을 순회하며 소독 활동을 지원합니다. 특히 소규모 농가와 주남저수지 등 방역 취약 지역을 집중 소독해
조류 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의 악성 가축 전염병 예방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함양군 의회는 함양군이 제출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송했습니다.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가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함양군이 제출한 시설공단 조례안은 예고 기간이 12일에 그쳐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모레 열리는 임시회 안건에서 제외했다고 군의회는 밝혔습니다. 밀양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오는 5월에 개최하려던 제64회 밀양 아리랑 대축제를 9월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밀양 아리랑 대축제는 밀양의 대표 축제이자 정부 지정 문화관광 축제이며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부터 2년 연속 취소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경남교육청 강당에서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와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단체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방학 중 비근무자 유급휴일 확대, 복무차별 해소를 위한 병가 일수 확대, 퇴직금 제도 개선 등 교육 공무직원의 근로조건 개선이 담겨 있습니다. 창원해양경찰서가 지난 한 달 동안의 선명 미표시 어선에 대한 계도를 마치고 어제부터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창원해경은 어선에 의도적으로 선명을 표시하지 않고 불법으로 조업하는 사례와 관련 민원이 잦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이 고3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진학 상담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상담은 창원에 있는 경남대입정보센터에서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진주에 있는 서부대입정보센터에서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매일 오후 4시 4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합니다.